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교 철학이라는 강의로 여러분하고 나하고 한 학기 동안 이제 앞으로 강의는 13번을 하게 되고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2번 이렇게 들어갔을 테니까 불교 철학이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왔을 거예요. 그죠? 내가 아직 안 받아봤지만은 선생님이 참 인심이 좋다더라 이런 소문도 났을 거고 뭐 명상을 한다더라 이게 가장 많은 소문이 났을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속으로 또 다 바라고 있는 학점을 잘 주더라 이것도 소문이 났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요. 일단 앞으로 나와요. 지금은 와서 앞으로 나와요. 이거 안 받았잖아. 지금은 학생으로 와서 받고 빈자리에 가서 앉으라.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강의 전체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파워포인트는 한 4장, 5장 정도 준비해 왔는데 본래는 강의를 명상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끝날 때 명상을 할게요. 와 있으니까. 그래서 명상을 왜 불교 철학 시간에 하느냐 하면은 철학적 이론적 공부가 이 실제적인 수련 이것과 결합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불교 철학 들었다. 학생들 좀 많았는데 아는 졸고 뭐 대충 알아듣고 굉장히 어려웠다. 뭐 이런 기억밖에 안 남아서 명상을 했더니 점점점 마음이 좀 좋아지더라. 이런 자기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명상을 짧으면 20분, 좀 길면 30분 정도씩 합니다. 나는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강의한 자료를 보내줄 테니까 나중에 어쨌든 명상이 30분 정도 되고 강의가 한 2시간 정도 될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강의가 좀 토론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중간에 질문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질문하라 그래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여기다 써요 또. 쓸 때는 말이 많아 또. 어떤 학생은 뭐 한 페이지 까딱 채우는 학생도 있어. 질문인지 설명인지 모르게 자기의 인생의 내력을 쭉 쓰고서 나중에 질문을 간단하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뭐 어떤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쓰는데 한 가지 양해히 구할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답을 내가 써서 제공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원수가 많으면 30명일 때 60명일 때는 제가 다 써서 돌려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을 내가 읽고서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답을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강의는 2시간 반인데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느라고 지난번에 해보니까 5시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바보스러운 짓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해주고 질문을 1-2개 정도 해주고 그래도 내 질문 꼭 풀어야겠다면 강의 시간에 손들고서 질문을 해요. 괜찮으니까 질문도 하고 같이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별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 학기에 처음 시작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불교 철학을 강의를 듣고 명상을 하고 혼자서 경험하고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은 토론을 한 6, 7번 정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별 토론을 해가지고 4, 5명이 그룹이 돼가지고 카톡으로 하지 않고 이 아날로그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서로들 이 사람은 이런 각도에서 보는구나. 왜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렇게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는 것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조별 토론한 것을 각자가 자기 얘기한 것을 녹음을 하든 뭐 하든 정리해가지고 조장한테 주면은 조장이 모아가지고 나한테 그 다음에 조교한테 그 다음에 ETL에 이렇게 올리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올리는 방법은 지금 여기다 써놨는데 뒤에 보면은 뒷페이지 강의 계수 뒷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수강생 참고사항 보면은 4, 5명으로 구성된 조별 토론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조언이 2 빠져나가고 3 빠져나가면은
혼자가 되면 안 되니까 혼자가 되면 다른데 같이 또 재배정을 해서 하는데 아리아 한글 파일이나 워드 도큐 파일이나 나는 이거 두 개 안 쓰고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쓴다 그러면 텍스트 파일이나 또는 PDF나 뭐든지 좋습니다. 올려주시고 파일 이름을 이런 식으로 달아주세요. 2012년 9월 7일 날 강의를 들은 것에 대한 토론을 불교철학 3조에서 하는데 그 주제는 붓다의 생애와 의미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조장이 써가지고 나한테 보낼 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조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할래요? 그럼 혼란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120명을 넣고 무작위로 이렇게 뽑았어요. 그랬더니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나열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이 있고 여러분이 아는 동료들끼리 만나서 좋은 점이 있는데 전공이 다른 학생들끼리 짝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철수 원장님이 한 말이에요. 맨날 같은 전공끼리 만나면은 그 전공 얘기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다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끼리 쓰는 사투리인 것을 모르고 방언을 쓰고 있어요. 전공 방언을.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모이면 좋겠다. 서 있지 말고 여기 앞에 와서 이거 가지고 가고. 그 학생들 쓰지 말고 여기 중간에 자리 있으니까 아직 객석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딱 보니까 10개 이상 비어 있는데 자, 그래서 조별 구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를 오늘은 아직 안 정하겠어요. 다음 주 지나서 초안지가 다 올라가고 나서 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꼭 이번 학기에 이런 팀들과 조율을 하고 싶다. 아니면 지금 무작위로 그냥 4씩 5씩 이렇게 묶어도 되는데 옆에 앉은 친구들하고 그러면 친구하고 묶어지겠죠? 조금 더 여유를 뒀다가 다음 시간 정도의 조를 정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캠퍼스 내에서 오늘 금요일날 수업 끝나고 하든 수업 전에 하든 일주일 중에 하루를 택해가지고 가능하면 수업 바로 후에 하면은 뭐 좋겠죠. 그래서 조별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는 이제 녹화를 해서 내가 웹하드에 올려놓습니다. 왜 이 짓을 하느냐? 고생스럽게.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웹하드에 올려놓는데 폴더 비번이 여기 웹하드에 들어가시면은 2012 서울대 불교철학 2학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밑에 나와 있죠. 폴더 비번은 28301 외울 것도 없어. 이 강의실 이름이야. 대단한 비밀 보는 거 아니라 28동 302로 들어오면은 지금 이제 웹하드에 들어가면은 이 강의 계획서와 첫 강의 질문지와 그 다음에 소감문 및 질문지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안지 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미 올려놨고 뭐 이미 오늘 다 나눠줬으니까 굳이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강의들을 내가 초안지 낸 학생들이 ETL에 못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올려놓을게요. PPT 자료들을 쭉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PPT를 프린트해 오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고 이제 더 이상 나눠주는 일 없습니다. 오늘로 땡이에요. 주는 거는. 그래서 소감문 및 질문지 오늘 나눠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수업 끝나고 그 시간에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에 들은 것을 다음 주에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학기에는 한 학생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전주에 강의를 집에 가서 써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오늘 들은 강의는 오늘 쓴다. 소감은 즉시 쓴다. 강의 듣는 동안에 썼다가 나중에 얘기해서 지우는 학생도 있어요. 질문 같은 거. 그래서 조금 강의 후반부에 가가지고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써가지고 소감문 및 질문지를 내주고 소감은 2개입니다. 강의 소감과 명상 소감. 지금 소감문 다 받았어요? 다 돌아갔어요? 어디서 또 멈춰 있는 거 아닌가? 다음 주부터 내일 소감문. 안 받았으면 뒤로 좀 더 돌려주고.
자,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이제 오늘은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는 그냥 교양 과정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불교를 쉽게 배웠다 그러면 쉽게 잊어버리니까 머리가 아프게 배웠다 해야 좀 새겨지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초기 불교 중간고사 전까지가 여러분들 좀 그래도 좀 인간적인 강의가 될 것 같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조금 어려운 강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처음 접한다는 그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해명상, 죽음명상, 호흡명상, 위파사나 뭐 이런 것들을 매 시간마다 연습을 해서 같이 명상을 경험해보고 주 교재는 따로 구입할 것은 없습니다. PPT 자료를 계속 PPT 자료와 또 다른 논문이나 또 다른 글들을 이틀에다가 가능하면 빨리빨리 올려드릴게요. 최소한 다음 주 강의, 금요일 강의는 이번 주 뭐 일요일까지 또는 월요일 정도까지 올려서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오든 출력해가지고 프린트해갖고 오든 뭐 매 학기 쓰는 강의 아니지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혹시 재수강하는 학생들도 지난 학기 강의하고 조금 다른 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참고도서가 10권이 있어요. 10권을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10권 중에 일부를 각 진도에 맞춰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 시간에 배우는 것을. 근데 거기에 딱 맞지 않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지금 구할 수 없는 책은 다 구할 수 있겠네. 살려면. 그리고 도서관에도 꽤 많이 비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1번 불교의 이해, 그 다음에 6번 인도불교 사상, 그 다음에 5번 초기불교 산책 1, 2. 초기불교 산책 1, 2가 이제 전반부 중간고사 전까지 이제 내가 강의할 내용에 주로 내용들이 담겨 있고 불교의 이해도 1, 2장이 담겨 있는데 그거는 내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올려줄 겁니다. 책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한 레퍼런스가 달려있는 글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자료들 다른 것들 올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참고 도서들이 있을 때 그때 PPT에다 추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석은 15%,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학습태도 25%. 학습태도가 소감문 및 질문지와 그 다음에 토론 참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고 열심히 들으면은 거의 다 성적을 받습니다. 근데 소감문을 쓰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쓰고 질문도 안 쓰고 그러면은 출석은 인정하는데 강의 참가 점수에는 조금 약할 수가 있겠죠. 이해해 주시고 중간고사를 한번 보는 게 낫겠죠. 중간고사는 12월 2일 날 보겠습니다. 쭉 강의를 나가다가 12월 26일 날 특강을 한 분을 모셔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사실은 법륜 스님 모시려고 했는데 법륜 스님이 이때 지방에 계신데요. 애석하게 접근하다가 말았습니다. 법륜 스님보다 더 우리에게 젊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적 시각을 줄 해문 스님, 여러분들 그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에 텔레비에 가끔 나오는 스님이에요. 지난번에 최근에 나온 게 고종 황제의 갑옷, 동경 박물관에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거 지금 반환운동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스님이 지난 학기에 오셔가지고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왜곡된 역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답니다. 스님이신데 불교 얘기보다는 역사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 스님을 모시고
마음 편하게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때는 특강이지만은 출석은 체크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1월 2일 날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0주부터 14주까지 5번 강의를 아비담마, 그다음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에 대한 얘기를 끝으로 15주 차에 14일 날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석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결석계를 내시면은 출석 처리해드립니다. 결석계가 공식적이지 않다. 그럼 사적으로라도 내세요. 아침에 배탈 나서 집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집에서 찍어가지고 뭐 셀폰으로 찍어가지고 보낼 거예요? 그런 것들도 충분한 이해가 되면은 평소에 건강한 학생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잘 안 받아주겠지만은 갑자기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나중에라도 얘기를 하세요. 출석에 대해서는 크게 저기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정시에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나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요. 이 시간에 출석한 학생들. 그래가지고 한번 출석 체크를 한 두세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꺼번에 30명이 하면은 뒤에 문자 보내는 게 튕겨 나가나 봐요. 폭주하면은.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보낸 거를 다시 캡처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다 인정해주고 뭐 그런 쇼를 한 적도 있는데, 이제 이 강의가 100명 이상이 되면은 조교가 1명 배당될 겁니다. 조교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내가 지각하는 날 미리 출석 좀 부르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명상을 시작하는데 명상은 좀 늦게 가도 되지 하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10시까지 오셔서 조금 일찍 오시면 좋겠죠. 나도 부지런히 온다고 온 게 오늘 10시 3분에 왔지만은 열심히 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더울 때 시작해서 추울 때 강의가 끝나겠지만은 한번 재미있게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강의 진행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읽고 많은 것을 듣고 또 많은 생각을 해주길 바라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교 신자로 만들려는 강의가 아니라 불교가 2500년 동안 전해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이론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정말로 다스리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거는 뭐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힌두교와 불교하고 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인도를 떠나면서 보편화되면서 열려버렸지만은 사람들에게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약합니다. 규제할 필요가 사실 없죠. 자유롭고 행복하자고 종교를 우리가 도구로 삼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불교는 가장 도구적인 종교라고 생각하고, 종교이자 철학이자 심리학이자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선조의 어떤 우리들의 앞서 세상을 살았던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접하기가 쉬울 겁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타종교들 여러 모임 있는 분들이 다람살에 찾아와가지고 얘기할 때 종교관 어떤 종교인들, 이웃 종교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지니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종교에는 굳은 신앙심을 갖되 타종교에는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거는 부처님 때부터 있었던 불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중간중간 하겠지만, 불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특성은 살리되, 저는 불교인이고 내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타 종교인들, 이웃 종교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이 별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와서 시비 걸 때 외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82년도에 학교 다닐 때 88년도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할 때까지 승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어요. 승려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었다가 인생이 또 여러 가지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산 지가 한 12년 정도 되는데 그때 시비를 많이 받았지. 지금은 시비하는 사람 없죠. 내가 뭐 불경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개량 한복 입고 다니면은 뭐 명상하는 사람이냐 무슨 도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승복 입으실 때 기독교인들이 전도한다고 전도할 사람 많을 텐데 해피령은 승복 입는 사람 찾아가 학교에서 짜장면 먹고 있는데 그 안에 돼지고기 있는데 그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런 시비를 건다든지 그냥 좀 묻어두지 그냥 뭐 그런 시비도 받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마 이런 전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 내에서도 특수한 단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나중에 뭐 이해하게 됐지만 지금은 KCRP라고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계종에서 이렇게 추천한 종교 교류위원으로 목사님들, 신부님들, 원불교 교무님들하고 또는 천도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합니다. 왜 불안하게 서 있어요? 들어와서 앉아. 여기 자리가 있어. 여기 자리가 쭉 있구나. 세 개. 여기.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학부 다닐 때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철학과를 내가 입학했을 때 우리 동기들이 한 40명 정도 됐는데, 철학 계열에, 좀 더 됐나? 한 50명. 이제 철학 계열에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가 있었는데, 반수 이상이 굉장히 강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철학과에. 그 중에 지금 뭐 목사가 된 우리 동기들도 있고, 또 신학을 전공하는 동기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교회만 다녔으면 그래요. 그죠? 그게 82년도면 30년 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불교에 대해서 이게 우상숭배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사탄의 종교다,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가 대부분 학생들이 인도 철학이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인도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 불교가 이제 그때는 이런 불교 철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도 철학을 듣고 나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그걸 들은 학생들은 나는 더 이상 불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너무나 몰랐다 이러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들어왔던 왜곡된 불교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잘못된 시각이었다고 인식을 하고 내가 좀 더 불교를 더 깊이 공부하고 얘기를 할지언정 지금까지 알아왔던 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나한테 뭐 고백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철 들었네 하고서 그러고 말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타종교인들도 있고 뭐 기독교인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나요? 무슬림도? 한국에 무슬림이 14만 명이 있어요. 대부분 외부에서 온 사람이 한 7, 8만 명 되나? 그거보다 좀 더 되고 순수 국내 사람들이 한 6, 7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있어도 괜찮고 무슬림은 본래 평화의 종교인데 여러 가지 원리주의자들은 다 문제가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자유는 충분히 인정하되 그래서 종교에 대한 문제를 뭐 질문해도 좋고 여러 가지를 해도 좋지만은 이 강의를 통해서 불교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또 불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 인생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200 몇십 명 앞에 질문하기 참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질문을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 있으면 또 써주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쉴 땐 쉬어야지, 그죠?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조금 머리 식히고 그동안에 늦게 온 학생들 체크하는 학생들 앞으로 나가서 체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